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7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네모난 단추가 보입니다. 현재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작업을 하시다 보면 패널들을 옮기거나 실수로 지우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일일이 찾지 마시고요. 에센셜에서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선택하게 되면 초기화가 될 거예요. 왼쪽의 도구 상자 역시 보고 싶은 대로 설정이 가능한데요. 제일 위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그만 화살표 보일 거예요. 그 친구를 눌러주시게 되면 두 줄짜리로 한 줄짜리로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위쪽에 있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끝자락에 보시면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하나 옵션들을 바꿔주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걸 선택하고 들어가도 다 똑같은 곳으로 들어가니까 아무거나 클릭하고 창을 띄울게요. 왼쪽에 있는 서브 메뉴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옵션들이 펼쳐지는데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선택을 해봅니다. 컬러 테마가 보일 거예요. 색상을 밝게 놓고 작업을 할 건지 어둡게 놓고 작업을 할 건지 본인의 취향대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문제지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일 수 있도록 띄워놓고 작업하는 창을 따로 띄워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멘터리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창문을 혼자서 넓게 쓸 거라면 탭 형태로 작업을 하셔도 될 텐데요. 아무래도 창문을 따로 띄워서 여기 있는 그림을 저기 있는 창에다 옮기겠습니다 라는 형태로 전 작업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았습니다. 커서의 모양도 중요한데요. 커서의 경우에는 브러쉬의 크기가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노멀 브러쉬라고 선택이 되어 있다면 브러쉬가 이따만큼 큰지 이렇게 작은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을 텐데요. 프리사이즈나 스탠다드의 경우에는 위치감만 보이기 때문에 브러쉬의 크기가 안 보여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전 노멀 브러쉬로 선택을 해 놓을 건데요. 노멀 브러쉬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브러쉬의 크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키보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컨트롤, 쉬프트, 캡스락 이렇게 토글키들이 보일 거예요. 그 중에서 캡스락이라고 하는 친구가 켜져 있다면 노멀 브러쉬인데도 불구하고 브러쉬의 크기가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위치감만 보여지게 될 거예요. 꼭 캡스락 키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단위도 중요하죠. 유니트라고 메뉴 선택하시게 되면 사용하고 있는 게 픽셀 단위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글꼴의 경우에는 포인트 단위니까 그것도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더 보시는 게 좋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를 좀 눈으로 봐야 되겠다 싶으실 때는 그 가이드라인의 색깔이 잘 보이는 색상으로 지정되어 있는지도 확인 가능하고요. 타입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면 글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쇼 폰트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가 되어 있다면 꼭 해제를 시켜주세요. 영문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보이지만 한글도 영문으로 보일 필요는 없죠. 궁서, 굴림, 도둠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한글로 글꼴을 찾을 수 있도록 잉글리시는 V체크 해제시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작업 환경이 많이 다르지 않아서 시험장에서도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파일의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400에 500 픽셀 단위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춰서 꼭 제작을 해주셔야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폭을 400, 높이를 500, 기본 레졸루션은 72, 컬러 모드는 RGB, 백그라운드는 화이트라고 선택을 해두시는 게 기본값입니다. 오케이. 작업을 하실 때 혹시라도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대충 이 정도 위치에다가 개체를 배치하겠다라고 안내선 작업하시려면 눈금자가 필요해요. 보여주십시오. 뷰 메뉴에 가셔서 룰러스라고 눈금자를 꺼내 놓으시게 되면 가장자리에 눈금자가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소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GTQ 안에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창문을 따로 띄워놓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빈 공간이 좀 보일 텐데요. 창문을 혼자 넓게 쓰는 분의 경우에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불러올 거니까 오픈이라고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GTQ, 그 안에 이미지들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 안쪽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이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바로 불러오도록 할게요. 2급의 1번을 열기. 이미지의 크기를 보아하니 전체적으로 왼쪽 러브에서 하트까지 다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거 종이는 400인데 얘는 그거보다 좀 커 보이죠? 그렇다면 이미지를 좀 줄여서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이미지 메뉴에 가시게 되면 이미지 사이즈라고 있을 겁니다. 폭을 400이라고 바꿨더니 높이값도 같이 500이라고 줄어드는군요. 오케이. 창문을 이렇게 따로따로 띄운 경우는 이동 도구 눌러서 바로 질질질 끌어서 갖다 놓으실 수 있고요. 전체 창문을 크게 쓰는 경우에는 컨트롤 A 몽땅 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새로운 종이 만들어 놓은 곳에 컨트롤 V 붙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외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레이어 1이라고 이름이 임의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레이어들이 좀 많아지게 되면 누가 누군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이름은 그때그때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파랗게 멍들 거고요. 2급에 1번 불러왔으니까 2-1이라고 임의로 이름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름은 바꾸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헷갈리지 않도록 바꾸시는 걸 권해드려요. 복제를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모양 얘를 모양 복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요거 영문자 5를 얘기하는 것 같죠? 자, 이 친구는 복사해서 가져다 놓기 위해서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러 보도록 할게요. 범위를 잘 선택하셨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J 하게 되면 레이어가 복사가 될 거고요. 그 친구는 이름을 복제라고 바꿔놓도록 할게요. 복제한 친구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옮길 거고요. 이 아이는 빈 그릇으로 돌려도 되겠지만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마치 거울로 반사시킨 것처럼 이렇게 대칭이 돼서 보여요. 그럴 경우에는 크기나 위치를 조절할 때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가시게 되면 자유롭게 크기를, 방향을, 위치를 바뀌겠다라고 하는 프리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빈 그릇을 돌려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해서 이렇게 거울로 반사시킨 것처럼 변형이 돼요. 엔터 쳐서 마무리하시게 되면 배치는 끝났고요. 쉐입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꽃 모양과 나비 모양을 불러오시면 될 텐데 나비의 경우에는 색깔 값이 두 개가 지정이 되어 있죠. 파랑 나비와 노랑 나비이니까 이 친구의 경우에는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우선 꽃 모양부터 넣어 보도록 할게요. 도구 상자에 보시게 되면 글자 도구 근처에 이렇게 흐물떡거리는 도형이 있을 거예요. 커스텀 쉐입이라고 하는 친구이고요. 위쪽에 옵션을 좀 보시게 되면 쉐이프 모양을 만들면서 할 겁니다. 필, 색깔을 채우면서 할 거예요.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라고 옵션이 잘 선택되어 있는 거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쉐이프 모양을 골라서 넣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클릭하셔서 대화창을 띄우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많은 꽃들이 보일 텐데요. 거기서 찬찬히 찾으시면 되겠죠. 나는 여기 이렇게 많은 그림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끝자락에 톱니바퀴를 눌러주시게 되면 몽땅 다 불러주세요 라고 올 선택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썸네일 보이는 요 미리 보기 창은 크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고 이름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보는 방법도 본인 편하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꽃은 요 친구인 것 같아요. 더블 클릭해서 그릴 준비를 했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그리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의 도움을 받을게요. 왼손으로 Shift를 누르고 계시는 동안에는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마우스를 먼저 놓으시고 Shift는 나중에 놓으시면 되겠죠. 이동 도구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문제에 보시면 색깔 값이 정해져 있죠. 레이어 창문에 만들어진 쉐이프
맨 앞쪽에 썸네일이 보일 텐데요. 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FF9900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색상 값이 그대로 적용이 될 거고요. 레이어 스타일도 지정이 되어 있네요. 외부 광선이라고.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맨 아래쪽에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 효과 주는 아이가 있어요. 클릭하셔서 아우터 글로우라고 하는 외부 광선 효과를 적용하시게 되면 빛이 반짝하고 퍼져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오케이 하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레이어의 순서를 보니까 도형이 밑에 깔려 있고 복잡한 것이 위에 올라가 있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끌어다가 올리실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끌어다가 내리실 수도 있겠네요.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겠죠? 나머지 쉐입들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선택하시고 모양을 만듭니다. 쉐이프 색깔이 있습니다. 필 선은 없어요. 짝대기 쉐이프 모양을 찾으시면 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는 동안 비율 깨지지 않게 왼손으로 쉬프트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 비율로 만들어지고요. 마우스부터 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떼시면 돼요. 색상 값은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 맞춰주시면 되겠죠. 크기를 조절할 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T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뜹니다. 조절하셔서 크기나 방향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합니다.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레이어 스타일도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FX에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하나를 잘 만드셔서 그 친구는 나비 하나 더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복사하실 때 컨트롤 C, V 하셔도 되겠지만 컨트롤 J 눌러주게 되면 레이어 통째로 복사되는 거 확인되시죠? 문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데이라고 하는 글자 쓰시고 글꼴, 크기, 색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까지 적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타입 툴 누르시고 여기다가 쓸 거예요 라고 위치를 클릭하시게 되면 커서가 깜빡깜빡하죠. 타이핑 할게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씌우세요 라고 해서 선택했고요. 그라디언트의 색상을 보아하니 달라 보입니다. 색깔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콩 찍으셔서 그라디언트 에디터 띄워주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에요. 색상은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투명하게 만들 건 아니니까 이 친구들은 신경 쓰지 않을게요. 아랫동네를 더블 클릭해서 색깔감 맞추겠습니다. 색깔값이 들어간 방향을 보아하니 우리는 위쪽과 아래쪽으로 핑크와 보라가 들어왔는데 결과물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되어 있군요. 앵글 값을 조절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능들을 다 넣었는데 보아하니 이렇게 꾸깃한 느낌이 들죠.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그럴지라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레이어, 텍스트 레이어 선택을 잘 하고 계시고요. 도구는 글자 도구를 선택하셔야 그 글자에 대해서 옵션, 글꼴과 크기와 방향, 그리고 색깔, 맨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꾸겨주겠다라고 하는 웹 텍스트가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가장 비슷한 모양을 찾아주시면 돼요. 스타일 선택하셔서 펄럭거리고 있는 이렇게 플래그 아래쪽으로 휘었다가 위로 올라가는 거 불만 없죠? 오케이 하시고요. 다만 살짝 기울어진 것 같으니까 컨트롤 T 누르셔서 방향만 살짝 조절하도록 하죠. 엔터 쳐서 마무리하게 되면 개체들은 다 배치를 한 것 같아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두 가지 포맷으로 저장합니다. 400에 500짜리 원본 사이즈는 JPG라고 하는 아이로 10분의 1로 줄여서 저장하는 건 PSD라고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400에 500짜리 커다란 친구니까 왼쪽 꼭대기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는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GTQ라는 방이 있을 거라고 했었죠.
그 경로 안에 파일의 이름 맨 처음에 주고 들어온 건 마음에 드는데 포맷이 PSD로 되어 있군요. 이 친구를 JPG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장하시게 되면 첫 번째 커다란 이미지로는 저장이 끝난 거고요. 10분의 1로 사이즈를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이미지 사이즈 가시게 되면 40에 50짜리로 줄어드는 거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도록 할까요?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까지 꼭 확인을 하셔서 저장하시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 그리고 이름은 똑같네요.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줄 거고요. 단위는 픽셀 단위죠. 폭과 높이는 앞서서 만들었던 것과 똑같고요. 기본적인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꼭 확인을 해주십시오. 오케이.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를 좀 유추하시려면 눈금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를 키시게 되면 눈금자가 보이게 될 거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액자를 제작하는 문제가 나오죠. 액자를 먼저 제작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개체들을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소스를 불러오도록 하죠. 2급의 2번. 결과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위쪽에 나뭇가지, 아래쪽에 솜털 보입니다. 크기는 위아래 다 필요한 거죠. 이미지를 그러면 줄여서 데리고 오도록 할까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400이라고 바꿨더니 높이가 500 똑같이 맞춰졌네요. 오케이 하셔서 이미지 맞춰줬으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도록 할게요. 외부의 이미지 가져오면 레이어 1이라고 이름이 들어올 거고요.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2번에서 가져왔어요 라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요 원본 말고 액자로 써먹을 친구가 하나 더 필요한 거니까 요 친구는 복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면 쌍둥이가 나올 거고요. 얘는 액자로 써먹을 거니까 이름을 좀 정리하도록 하죠. 액자로 써먹을 친구의 경우에는 필터를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에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보시게 되면 다양한 필터들이 쭈루루 보일 거예요. 문제에서는 텍스처라이저라고 했으니까 텍스처 그룹에 있겠군요. 텍스처라이저 오케이. 안쪽에 테두리 여기 보이시죠? 윤곽 대략 한 50 정도 60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은가요? 가이드라인을 뽑도록 할게요. 눈금자 있는 부분에서 숫자 자체를 클릭 드래그 한다는 느낌으로 쭉 당기시면 선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대략 60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사방으로 60 정도 떨어뜨려서 안내선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요만큼의 범위를 지워주시면 되겠죠. 네모나게 선택할게요. 렉탱글 막기.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범위가 바로 잘 잡힐 건데요. 모서리가 살짝 둥글게 다듬어져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도 선택한 걸 좀 다듬도록 할게요. 셀렉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중간쯤에 모디파이 수정해 준다는 아이가 있고요. 스무스하게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대략 한 10 정도로 주겠습니다. OK 단추 누르면 살짝 모서리가 다듬어진 게 보일 거고요. 이 안쪽 부분은 지워야 되니까 키보드에 딜리트 키 누르셔서 지우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깨끗한 이미지가 비쳐 보이죠? 문제에 보시면 필터를 주고 그리고 테두리를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네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이 범위의 테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스트로크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께값이 5픽셀이고요. 색깔값 정해주시면 되겠네요. OK 단추 누르시게 되면 테두리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레이어의 스타일도 줘라. 요구사항이 많네요. 레이어 창문에서 아래쪽에 FX 가시게 되면 효과 주실 수 있습니다.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도록 할게요. 더 이상은 빠딱빠딱 거릴 필요가 없죠. 선택을 해제할란다. 디셀렉트. 색상 보정을 위해서 2급의 3번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3. 하얀 부분만 선택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색깔 같은 아이들을 선택할 때는 퀵 셀렉션보다는 매직 원드 이용하시면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하얀 부분들만 선택이 되실 텐데요. 실제 문제에서는 이런 글자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연습 삼아서 이미지를 제공한 거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안내 문구가 들어있는 겁니다. 요거는 무시하고 그냥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실 때 비율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쉬프트 눌러서 비율을 맞춰서 조작하시고요. 마우스 먼저 띄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띄시면 비율 맞춰서 제작이 될 거예요. 엔터 쳐서 마무리 하시게 되면 크기 정리가 될 건데요. 이 친구는 녹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미지 두 번째 줄에 어저스트먼트 가시게 되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색깔값, 휴, 세처레이션 가시게 되면 색상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다만 휴 값에 왔다 갔다 해도 별 반응이 없는 건 흰색에 색깔 값이 없기 때문이에요. 강제로 색깔을 넣어줄 경우는 컬러라이즈라고 하는 친구를 강제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초록색을 넣을 거고요. 세처레이션 농도를 높일 거고요. 라이트, 밝기를 좀 어둡게 조절하시게 되면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레이어에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 조라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급의 4번 데리고 올게요. 경계선이 이렇게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는 퀵 셀렉션이라든지 매직 원드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는 폴리건 라sso 툴 이용하셔서 직접 클릭 그리시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비율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쉬프트 눌러서 조절하시게 되면 예쁘게 조절이 될 거고요. 레이어의 순서를 보시게 되면 액자 밑으로 이 친구가 깔려 있죠. 이 친구는 액자 아래쪽으로 레이어의 순서를 옮겨 주셔야 되겠네요. 2급의 4번은 아우터 글로우라고 하는 이펙트 주셔야 되겠군요. 글자를 얹어보도록 할게요. 글자는 맨 위쪽에 있으니까 레이어를 맨 위에 있는 아이 선택하셔야 그 위쪽으로 레이어가 쌓일 거예요.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맞춰서 타이핑 할게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 줄 거고요. 색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색깔 자체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에디터 떠요. 아래쪽에 있는 물감통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지정하시면 되겠죠? 결과물에서 이렇게 꼬깃하게 구겨져 있는 거 잊지 마시고 타입 툴 보시게 되면 끝자락에 구겨줄 겁니다. 웹 텍스트 있을 거예요. 스타일 맞춰주시면 되겠죠? 제작이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 건데요. 제작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안내선이나 눈금자는 지워주시는 게 깔끔하겠죠?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하게 되면 안내선 지워질 거고요. 다시 뷰에서 룰러스를 꺼주시게 되면 오롯이 작품만 남을 거예요.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두 가지 포맷이죠. 세이브. 커다란 이미지의 경우에는 꼭 포맷을 JPG라고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경로가 GTQ라는 곳인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커다란 JPG는 저장이 끝났죠. 10분의 1로 이미지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도록 할게요. 경로와 이름과 포맷 확인하시고 저장하시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네요. 600에 400짜리로 바꿔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이고요. 용지 사이즈 600에 400,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인지 꼭 기본값 확인을 해주세요. 오케이.
눈금자가 필요하다면 단축키를 좀 써볼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R 치시게 되면 룰러스 눈금자가 켜집니다. 조금 더 빠르게 가려면 단축키를 이용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배경의 색깔 FF9900이라고 깔아달라라고 했네요. 정경색을 콩 찍으셔서 물감을 좀 풀도록 할게요. 주황색 가까운 노랑인데요. 이 친구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에디트 메뉴에 가셔서 가득 채울랍니다. 필, 뭘로 채워요?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으로 채워요. 오케이 하게 되면 색깔 물감 쫙 들어가고요. 2급의 5번 불러올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이미지의 결과물을 보시고 어디까지 필요한지 끝자락에 있는 별과자 그리고 맨 끝자락에 있는 별과자 다 필요하니까 전체 폭을 줄여서 보시면 되겠네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600이라고 바꿨습니다. 하이트 399 좀이 모자라네요. 하이트 400이라고 했더니 약간 남습니다. 남는 건 잘리워서 보이니까 이렇게 모자라지 않도록 데리고 올게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가 놓을 거고요. 원본은 빨리 닫을 거고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외부 이미지 이름은 더블 클릭해서 바꿀 수 있었죠. 2급의 5번에서 불러왔고요. 필터를 주셔라 라고 되어 있네요. 페인트, 더프. 필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가 보일 텐데요. 숨어 있었던 첫 번째 필터 갤러리가 확장됐네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앞서서 썼던 필터를 다시 한번 쓸 때 바로 고르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친구인데 저희는 앞서서 썼던 그 필터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골라 잡는 재미가 있는 세 번째 필터를 쓸 겁니다. 아티스틱에 보시게 되면 페인트, 더프라고 하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찾아서 선택하시면 되겠고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일부분을 가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세로 방향이라고 하면 위아래를 이렇게 긁어서 세로 방향으로 채워준다 라는 얘기일 텐데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우리의 배경으로 깔려있는 요 과자들은 잘 보이고 있죠. 그래서 잘 보이는 부분은 흰색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선택을 할 거고 위쪽에 있는 요 나뭇잎 부분은 가려서 안 보이고 있죠. 이렇게 하얀 반짝이들은 안 보이고 있으니까 요런 아이들은 검정색으로 마스크 씌워서 가려줄 거예요. 레이어를 보도록 하죠. 2급의 5번 레이어 가지고 작업할 건데 레이어 창문의 아래쪽에 네모 구멍 빵 뚫어진 친구가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를 쓰게 되면 일부분을 가려줄 거다. 근데 하얀색 마스크를 썼더니 내 거 과자들이 잘 보이고 있는 중인 거죠. 안 보이도록 가려주는 마스크는 검정 마스크고요. 부드럽게 이렇게 사이사이 가려지니까 이 아이는 그라디언트 도구 이용하셔서 부드럽게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옵션 보시게 되면 우리가 마스크를 선택했기 때문에 마스크는 흰색과 검정색뿐이 없어요. 여기 이렇게 검정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다면 제대로 선택된 게 맞는데 혹시라도 내가 분명히 마스크를 선택했고 그라디언트를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흰색과 검정색이 아니라면 색깔 그거 아니거든 이라고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흰색과 검정색, 검정색과 흰색 그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요 과자 부분 잘 보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흰색이 되는 거고 위쪽은 안 보여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검정색으로 씌워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검정색부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드래그해서 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클릭 드래그 해서 쭉 당겨주시면 위쪽에 있던 하양이 부분이 날아가고 주황으로 밑에 있는 아이가 비쳐 보이게 되는 거죠. 2급의 6번 불러올게요.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러서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브러쉬가 너무 작거나 크게 보인다면 이 브러쉬는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키보드의 엔터키 주변에는 열려라 네모가로 그리고 닫혀라 네모가로가 보일 겁니다. 이 친구들이 브러쉬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는 아이예요. 적당히 조절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2급의 7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위치 조절 가능한데요.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줘야 되겠군요. 그럴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하게 되면 좌우로 방향을 뒤집어 주실 수 있어요.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으면 쉐입들을 얹어주시면 되겠죠?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있는 옵션 확인을 해주십시오. 쉐이프 모양을 만들면서 할 거고요. 필 색깔이 채워져 있으면 좋겠고요. 선은 따로 필요 없죠. 여기에서 모양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그려주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아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방향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결과물을 보니까 쉐이프가 우리 이미지보다는 아래에 깔려 있는 것 같죠? 레이어의 순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 작업하도록 할게요. 타입 2 들으시고 여기다가 쓸 겁니다. 라고 위치 찍으시고 글씨 쓰세요. 지시사항에 글자의 크기가 이렇게 서로 다르고요. 색깔도 서로 다릅니다. 그럴 때는 어떤 아이가 어떤 색깔인지 구분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네요. 작업이 다 됐으면 레이어 스타일이라든지 레이어의 순서 빠진 게 없는지 배치는 적당한지 쭉 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게요. 커다란 이미지는 600에 400 JPG 10분의 1로 줄인 거 60에 40은 PSD 파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 파일 세이브 저장 경로 GTQ 확인하시고 이름 처음 해준 거 오타 없는지 확인하시고 포맷을 JPG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첫 번째 큰 이미지 저장됐고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에 40짜리로 바꿔주시게 되면 손톱만큼 작아지는 거 확인되시죠?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포맷 PSD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볼게요. 네 번째 문제도 파일의 크기가 세 번째 문제하고 똑같네요. 600에 400짜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네 번째 문제죠.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폭과 높이 600에 400짜리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확인해 주세요. 오케이. 눈금자가 필요하시다면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켜주시면 좋겠네요. 소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9번 결과물을 보니까 이 친구의 경우에도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자주색과 왼쪽 끝자락에 있는 핑크색 이 친구 다 필요하군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600이라고 했습니다. 높이가 400 우리 거랑 똑같죠. 오케이 단추 누르셔서 이대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빨리 닫을게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2급에 9번에서 가져왔죠? 필터 주겠습니다. 페인트, 더프,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에 있는 필터 갤러리 쓰셔야 해요.
페인트 덮프 선택하셔서 오케이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택해서 정확히 페인트 덮프를 썼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2급에 10번 불러오도록 하죠. 경계가 뚜렷할 경우에는 퀵 셀렉션을 이용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경계가 흐리멍텅한 경우에는 내가 직접 폴리건 라소 툴 이용하셔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물을 보면 우리 거랑 이렇게 거울로 반사시킨 것처럼 오른쪽에 딸기가 치우쳐져 있죠. 그렇다면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하시게 되면 거울처럼 반사가 돼요. 2급의 11번의 경우에는 오퍼시티가 들어가 있군요. 불투명도가 70%라고 되어 있으니까 살짝 투명해지는 건가 봅니다.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오퍼시티 100% 진하게 보이고 있는 중이죠. 요 Y를 70이라고 농도 낮춰주도록 할게요. 뒤쪽에 선이 살짝 비쳐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2급의 12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스페이드 모양의 잘 이워서 보이는군요. 무언가 가려주는 거 마스크 작업이죠. 가위로 자른 것처럼 이렇게 가려주는 거 클리핑 마스크입니다. 이 친구는 어차피 스페이드 모양에 가리워질 거니까요. 그대로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너무 큰가요? 컨트롤 T 눌러서 적당히 크기 조절을 해주세요. 이 친구는 스페이드 모양으로 잘 이워야 되니까 스페이드 모양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에 가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 중에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고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쉬프트 누르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죠? 마우스 먼저 뜨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뜰 거예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방향 조절하시고 클리핑 마스크의 경우에는 그 모양대로 잘라서 가리워주는 건데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잘라주는 칼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아래쪽에 깔려 있을 거고요. 잘 이우는 그림이 그 위에 얹어져야 돼요. 우리의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잘라주는 칼, 이 친구가 더 위에 있죠? 밑으로 끌어내릴게요. 그럼 이렇게 가리워서 안 보이는데 자, 요 그림이 잘리워야 되는 거죠. 2급의 12번 네가 잘렸으면 좋겠어 라고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스페이드 모양으로 가리워집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히 옮겨주시면 될 텐데요. 요거 옮기실 때 혹시라도 내가 옮기려는 건 요 러브라고 하는 그림이 옮겨지길 원한다 라고 하는 자꾸 스페이드가 옮겨지시는 분들은 위쪽에 이동 도구 선택했을 때 오토 셀렉트가 켜져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셔야 내가 선택한 그 아이를 정확하게 선택해서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2급의 12번의 경우에는 필터를 주세요. 필름 그레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2급의 12번 선택한 상태에서 필터 가시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가 있죠. 필름 그레인이라고 거칠거칠하게 표현을 해줬고요. 쉐이프를 보아하니 여기에서는 스트로크와 이너 섀도우 효과를 줬네요. 이 친구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거 그대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스페이드 모양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FX 레이어 스타일 불러옵니다. 클리핑 마스크 작업이 끝나고 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나오셔야 그 다음에 이미지를 얹어줄지 글씨를 도형을 얹어줄 때 위쪽으로 차곡차곡 쌓여요. 아래쪽에 있는 거 선택하지 마세요.
이미지들의 배치가 끝났으면 나머지 쉐입들을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쉐입을 찾아주세요. 쉐입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이나 색깔 맞춰주시면 되겠죠. 불투명도 오퍼시티에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글자들을 얹어보도록 할까요? 타입 2 들으시고요. 여기다 쓸 거예요 라고 위치 찍으셔서 타이핑 하시면 되겠죠? 텍스트에 워프라고 꾸겨주는 작업을 하실 때 밴드 값을 조절하실 수 있으시죠? 이 친구는 왼쪽 오른쪽 뺄 때마다 모양이 달라지니까 밴드 값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셔서 출력 형태랑 가장 비슷한 모양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재들의 배치가 끝났으면 레이어의 순서 확인하시고요. 빠진 게 없는지 효과 한번 다시 쭉 훑어보세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두 가지 버전 저장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커다란 친구는 JPG, 작은 친구는 PSD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커다란 건 JPG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이미지를 줄입니다.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에 40이라고 손톱만큼 작아진 거 확인하시면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포맷이 PSD라는 거 확인하셔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2년 7월달 B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